길을 찾으셨군요. 훨씬 더 보기 좋아 보여요. 처음에 바깥 받아가지고 꽉 껴가지고 어떻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공간이. 그리고 저쪽 조가 사라져서 이거 갔네요. 여기도 또 살 길을 찾으셔야 돼요. 좋았어요. 네. 동영상을 너무 늦게 올려드려가지고 네. 아마 밤늦게 보셨거나 아니면 오늘 오전에 아침에 오시는 길에 아마 보시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건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오늘은 CML에 대한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미디어 중에서 제일 맏형 격에 해당되는 오늘 얘기할 CML의 개념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언론 보도죠. 그래서 언론 보도를 약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슈 사건들의 어떤 프레이밍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볼 거고요. 앞부분에서는 좀 뉴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CML 얘기를 하고 제가 앞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블로그나 이런 다른 매체 미디어들 어떻게 이용에 대해서 쭉 우리가 주별로 토론해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실습이 있죠, 김희원 대표님. 네, 김희원 대표님이 뒷부분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뒷부분은 뭐 실습하시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노트북을 좀 쓰실 수 있는 계속 힘들게 들으셨는데 오늘은 진짜 찾아보시면서 연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원망이 좀 있었죠. 무거운 걸 왜 매일 들게 하느냐 쓰는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씁니다. 어저께 제가 숙제 하나 내드렸는데 과연 콜라는 몸에 유해한가? 우리가 듣는 것처럼 정말 이빨이 딱 보이면 징그러울 것 같아서 들어가기 직전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왜 그런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넣으면은 사과가 없어진다. 애들 절대 콜라 먹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콜라 그냥 막 먹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애들 콜라 먹이는 엄마는 나쁜 엄마 약간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인다. 우주에서도 보인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이거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사실 아니었어? 사실이 아니에요. 만리장성이 보이면 미국의 일본 고속도로 있잖아요. 미국을 횡단하는 일본 고속도로도 보여야 돼요. 근데 안 보인다. 그거는 누군가 얘기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인간이 뇌를 거의 대부분 다 쓴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뇌 몇 프로밖에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그거 다 사실이 아니에요. 누군가 만들어낸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으로 제가 재밌지 않아요.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제 친구가 겪었던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가 미국에 출장을 갔어요. 뉴욕에 가서 3박 4일 일정을 바쁘게 막 보내고 마지막 날 밤 이제 오늘 일정을 끝내고 저녁 일정까지 딱 하고 이제 호텔 방에 딱 들어왔는데 한 8시쯤 된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일찌감치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미국을 모처럼 갔는데 3박 4일 동안 일만 한 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낼까 창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맥주집 펍이 보이더래요. 저희 가서 그냥 시원하게 맥주 한잔 마셔야겠다고 펍에 딱 들어갔어요. 500한 잔을 딱 들고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금발의 미녀가 502잔을 이렇게 딱 들고 오면서 두 번째 잔은 내가 사고 싶다고. 집에 와이프 생각도 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서 다음 벌써가 있고 금방이잖아. 그냥 맥주 한 잔쯤이야. 그래서 맥주 한 잔을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딱 받아먹고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 딱 들어보니까 자기 호텔방인데 호텔방에 욕조에 자기가 누워있는데 홀딱 벗은 상태고 욕조에 얼음물이 가득 차있고 몸이 온몸에 얼어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발 끝에 이제 욕조 끝에 이렇게 911 911 이렇게 딱 글자가 써 있고 옆에 전화기가 하나 있더래요.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911에 전화 걸어서 자기의 지금 상황을 얘기했더니 너무 익숙하게 거기서 전화를 받으면서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구하러 가겠다. 너는 장기도둑을 맞았다. 뒤에 소름 쫙 끼치죠.
이런 얘기는 평생 여러분들 아마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머릿속에 스티커처럼 탁 붙어가지고 절대 떠나지 않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미국에 굉장히 많이 도는 건데 고속도로 하이제킹 버전 여러 가지 버전인데 뭐냐면 맨 현명한 똑똑한 와이프가 남편 출장 다니는데 바람 피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얘기예요. 그게 완전히 딱 끝이잖아요. 사실 세상에 뭐가 팩트인지 사실이라고 알려진 것이 사실인 거가 되는 세상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개인도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미디어에서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앰플리파인, 이 확대되면서 이게 일파만파 사람의 입을 거치는 사람들이 이 소위 정보 갈등에 해당되는 건데 축소, 과장, 은폐 또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뭔가 이렇게 하나씩 걸른다거나 조작하는 그러니까 정보는 늘 흐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쪽으로 막 흘러가죠. 그리고 누군가 거기에 뭔가의 의도를 하나씩 더 더하게 되면 더 빠르게 이상하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한번 조사해 보셨을 텐데 어떤가요? 콜라가 몸에 유해한가요? 좋지는 않다. 이 소심한 발음은 뭐죠? 좋지는 않은 해롭다. 뭐에 해롭다? 해롭다. 자, 이빨을 넣으면 이빨이 살다. 부식한다. 부식한다. 오래동안 부식한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부식 안 하고 변색만 돼. 변색만 된다. 네. 부식을 시키려면 일단은 산소 농도나 산소를 높여야 되는데 탄산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네. 콜라기 때문에 일단 탄산은 기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실온에 오래 여름 채로 놔두면 탄산이 날아가기 때문에 밍밍한 콜라 마셔보셨죠? 쏘지 않고 시원한 분은 탄산인데 날아가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고 동영상을 올려 실제 자기 실험을 한 번 동영상을 봤는데 끝까지 가도 섞진 않고 색감에만 지더라고요. 색소만 색색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발로 있으신 분 있어요? 이 전문적인 용어가 액체, 기체, 생성. 이게 뭐 사라져서 없어진 정도가 아니고 부식을 한다는 게 이제 건강지 에너면이라고 하는 더 전문 용어가 건강지 에너면. 그 탄산수 콜라뿐만 아니라 탄산수가 보통 pH가 5.5 이하로 되는 걸 탄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2.2, 2.8 정도 된대요. 그 탄성 때문에 부식이 하고 그러니까 그 건강지게 섞여서 부식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콜라를 먹은 후에는 바로 칫솔질을 하면 이빨이 상한다, 그러니까 이가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콜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콜라 속에 있는 그 pH 농도 때문에 그 치아가 부식한다는 그런 그러면 부식한다. 그러니까 부식은 한다. 건강지 벗겨지는 거고. 그러니까 녹아서 뭐 10일을 담는다고 녹아서 없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부식시키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 그러니까 더 파보면 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또 더 뭐 학자마다 또 사실 다 얘기가 다를 면도 있고.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이거 숙제를 드린 이유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 문제일 수도 있고 좋은 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 뭔가가 있어요. 이게 소위 리얼리티, 실체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 모습이 이건데 세상의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퍼셉션, 인식이 자리 잡혀 있는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 부분은 뭐죠? 우리 실체에 대해서 알려진 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여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실체인데 남들이 모르는 부분인 거죠. 사실일 수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는 우리가 아닌데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갭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갭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 리얼리티에 맞춰서.
소위 기업에서 마케팅한다, 브랜딩한다라고 하면 리얼리티가 이렇게 있으면 리얼리티에 맞춰서 이 갭을 줄이면서 퍼셉션은 요거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퍼셉션 자산을. 우리 리얼리티가 일어나면 인식의 자산은 좀 더 크게. 그게 어떤 사람들은 과장 광고했네, 과대 포장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유형의 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이라면 이건 무형의 자산이에요.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 친구는 그 친구가 한다고는 믿을만해. 그 친구 말은 믿을만해. 아, 저 친구가 뭐 사업한다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냥 미래의 가치 부분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받는 기업이고 신뢰받는 사람인 건 거죠. 그 굴지의 외국계 기업들 브랜드 자산 가치를 평가해 보면 실제 자산에 비해서 이런 브랜드 인식 자산이 한 2배에서 크게는 3배 정도까지 된다고 해요. 그 정도가 이제 건강한. 그런 데는 뭔가 할 때도 투자도 받기도 쉽고 뭘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어주고 그러겠죠. 나쁜 이슈가 생겨도 왠지 거기는 안 그랬을 텐데. 근데 뭔가 이런 인식의 자산이 없는 데들, 굉장히 리얼리티가 이만한데 인식자산 퍼셉션이 요만큼밖에 안 돼 있는 데들 있겠죠. 중소기업. 국도변에 가면은 뭐 맞자랑 멋자랑에 나온지 뭐 이렇게 해서 크게 하는 거가 사람들한테 인식자산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저 믿을 만한 미디어가 우리를 인정해 준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들한테 의존해서 가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있고 그런 걸 줄이고 더 만들고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고 미디어가 그거를 굉장히 도와주기도 하고 또 악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걸 돌아가서 보면 콜라는 뭔가 이 나쁜 부분에 대한 거가 실제 갖고 있는 좀 전에 말씀하신 나쁜 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과하게 나쁜 거가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간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콜라를 자유롭게 막 먹어요. 애들도 막 먹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굉장히 이게 강력하게 들어와서 콜라 먹이면 나쁜 엄마인 걸로 그냥 확 들어갔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울 CML의 핵심입니다. 왜? 경쟁업체에서 안 팔리게 하는 경쟁업체. 네. 경쟁업체 어디? 맞아요, 사이다요, 사이다. 이게 제가 이거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있었던 캠페인, 시작된 캠페인인데 언콜라 캠페인이라고 콜라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 어마어마한 거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잡브랜드예요. 콜라와 그 외 기타 잡브랜드들. 그러니까 이제 세븐업이었는데 이게 세븐업이 세를 모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야 콜라 좀 무너뜨리자, 힘을 모으자 그래서 언콜라 캠페인 이거 딱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광고도 하고 뭐 모든 경쟁사들이 동시에 막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루머들을 막 만들어내고 더 과장하고 그래서 콜라가 전체적으로 세를 많이 잃었죠. 이게 마케팅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어저께 디테치먼트 그저께 영화 그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뭔가 기업들의 마케팅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계속 세뇌되고 그거에 사실 끌려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뭐 콜라를 홍보하러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드시라고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닌데 이 CML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송신자 일단 이 커뮤니케이션은 좀 전에 이 갭을 줄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여기 소스 우리가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소스가 있고 또는 샌더 타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리시버가 있죠. 수신자. 그러면 이 둘의 생각에 이거를 일치시키는 것, 원소스와 리시버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게 커뮤니케이션 목표인 거죠. 요 사이를 메꾸는 것, 요게 이제 전략인데 메시지, 뭐 툴, 채널, 블로그냐 신문이냐 어떤 미디어에 태울 거냐,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얘기할 거냐, 어떤 기법을 쓸 거냐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거든요. 모든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마케팅할 때도 이렇게 하고 언론에서 뭘 쓸 때도 또 블로그 개인이 할 때도 나름 저거를 막 전문적으로 정리하진 않지만 나름 그런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고서 합니다. 출발 송신자 우리가 있겠죠.
더 중요한 건 사실 수신자입니다. 누구에게? 저 리시버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쭉 뭔가의 미디어에서의 컨텐츠를 볼 때는 이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누가 썼냐? 이거. 누가 보낸 거냐? 그 누가는 어떤 성향을 가진 개인이냐, 집단이냐, 그가 갖고 있는 철학은 뭐냐? 넌 누구니라는 거가 사실 첫 번째고요. 그럼 그가 누구한테 말하고 싶었을까? 일반 대중인지, 어떤 고객인지, 아니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흡연자인지, 기타 등등의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케팅의 경우에 바이어와 유저를 나누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거, 유저는 주로 아이들인데 바이어는 엄마죠. 그러면 바이어인 엄마한테 우리가 어필할 거냐, 아니면 유저인 아이들한테 어필해서 엄마 이 라면 사줘 이렇게 하게 할 거냐, 누구에게.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들이 이 정보와 메시지를 왜 나에게 그에게 보내는가,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그들이 취하려고 하느냐, 그럼 그 목적하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어떤 형식과 과정, 기법들을 써서 할지가 정리가 되어 있죠. 내용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었고 다른 것이 혹시 생략, 축소, 과장된 게 있냐.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의도가 보여요. 예를 들면 똑같은 이슈인데 언론만을 딱 놓고 봤을 때 누구는 A, B, C, D를 다뤘는데 누구는 C, D를 다뤘다, 누구는 B만 다뤘다. 이게 이제 프레이밍인 거죠. 전체 제가 이 오늘 방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딱 찍었는데 어저께 그 사람 달리는 사람 이렇게 그림 있었던 거 어디를 프레임 어디로 액자로 해서 딱 사진을 찍냐. 그래서 요만큼만 딱 찍어서 보면 오늘 교육에 한 분이 참석한 거고 이렇게 찍으면은 많은 분들이 참석한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누군가 잠깐 졸았어요. 잠깐 스마트폰 보는데 그분만 딱 찍어서 지금 다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잠깐 스마트폰 보는 분 딱 찍어가지고 교육 분위기가 엉망이었다. 이렇게 보면 엉망인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 중 참석자 중에 열심히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뭐 일종의 이런 건 거죠. 뭐를 프레이밍하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생략, 축소, 과장, 왜곡, 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느냐, 어떤 정보를 다루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되고 관점이 갖고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형식, 어떤 기술, 기법, 경로, 채널들 써서 효율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잡고자 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 아, 이건 뭐구나, 얘는 치우쳐 있구나, 중립적이구나, 다 다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키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보면 인텐션, 의도예요.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나머지가 사실 다 보여요.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어떤 내용을 어떠한 형식, 기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배포하였는가, 요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몇 가지 제가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이제 올려지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프레이밍에 들어가면은 요즘 정치 이슈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좀 안 되고 좀 시간이 지난 거라든가 기업들 거에서도 조금 시간 지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편집할 때 또 이렇게 좀 그런 건 좀 걸러주실 거라고 보고 제가 소송 당할 수도 있으니까. 프레이밍은 아마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신 걸 텐데 정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렇게 검색이 된다, 조건 검색이 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면 되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저 구글 트렌드, 그다음에 데이터랩, 그리고 소셜 매트릭스. 저기 빅카인즈라고 하는 거는 뉴스 기사만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뉴스 기사는 실은 네이버에서도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건 빼고 저건 언론재단 쪽에서 만든 거라서 저거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오늘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할 때는 광명시에서는 예를 들면 자, 광명시에서 제일 인기 있는 지역이 어딜까? 그럼 애들이 막 뭐라 얘기해요. 근데 그걸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졸잖아요. 한참 졸 때. 자, 엑소 좋아하는 사람,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사람,
누가 인기가 많을까 그럼 서로 막 뭐 누구야 막 이러는데 이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15년에는 엑소가 이겼다. 근데 지금은 방탄소년단이 이기고 있다. 혹시 이렇게 광분하실 어른이 안 계시죠? 이런 얘기. 그리고 탐색어 맵도 보여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럼 국민 가수가 누구냐? 여기 태진아 열광하시나요?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혹시 여기서 네이버 키워드 분석 광고주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 몇 분 계시네요. 이거는 내가 광고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걸 내가 왜 가지고 있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들도 가지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그 네이버 광고주로 등록해서 키워드 분석하는 것까지 오늘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 인터넷이 돼야 되거든요. 네, 드디어 우리 노트북을 쓸 때가 됐습니다. 인터넷을 다 좀 띄워주시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저희의 클라이언트 중에 레노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직원가로 저희가 노트북을 구입하겠다고 했더니 직원가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싱크패드 아시죠? 빨간 콩 되게 좋은 역사 깊은 싱크패드를 레노버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걸 우리 직원가로 20%에 준다고 해서 혹시 우리 맘잡고에 계신 분들 우리 필요할 수도 있겠다. 게다가 뭐 싱크패드 마우스 뭐 그 연결하는 젠더 이런 걸 다 100원에 자기네 직원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달라. 그래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혹시 구매 의향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쿠폰 번호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오픈해주고 그다음에 닫아버린대요. 자기네 직원 프로모션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는 레노버한테 어떤 10원, 1원짜리 피도 안 받고요. 저희가 구입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테니까 이 내용은 비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밴드에 요거는 자를게요. 밴드에 제가 쿠폰만 올려줄게요. 자, 우선 네이버 메인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대한 적십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위쪽에 보면 정렬, 기간, 영역, 옵션 유지, 상세 검색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키워드를 검색한, 누가 얼마나 검색했는지 이것도 관심사일 수도 있지만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거, 특히 블로그의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거, 그리고 뉴스의 컨텐츠가 나오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기획기사로 대한적십자사에서 홍보팀에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슈가 발생해서 진짜 기자들이 만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보면 블로그하고 뉴스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이미지도 많이 봐요.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로 생산했는지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는 작년 여기 기간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16년 1월부터 1월 1일 그 툴이 없으면 이렇게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근데 방법을 아시면 편하니까요. 전체 중에서 1월 1일 1월 달만 그러면 콘텐츠가 얼마나 생산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블로그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776건이라고 나오죠. 1월 달에는 776건이 생산이 됐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1월 말고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줄어들었네? 이렇게 1년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블로그 말고 뉴스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컨텐츠 보니까 여기서 대한적십자사에서 혈액관리와 관련된 거 말고 다른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상세 검색에서 제외하는 단어에 혈액관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컨텐츠가 생산되는 그 시기별로
아 이게 우리가 한 달 단위로 짧게는 한 달 단위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주 단위로도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가끔 주 단위로 보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 단위로 보고하기도 해요. 예전에 블로그 마케팅 한참 할 때는 거의 일 단위로 블로그 포스트가 몇 개가 생성이 됐는지 일 단위로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날짜를 검색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나오니까 물론 최근 데이터 선택하면 최근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그거 말고 전체 양 여기 보면 569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내가 원하는 이 키워드로 콘텐츠가 몇 개가 생성이 됐구나라는 걸 분석하시려면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죠.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대체로 검색량하고 콘텐츠 생산량하고 약간 비례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공급과 수요의 법칙 아시죠?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선점하고 싶어요. 이런 키워드를 검색할 때 내가 작성한 포스트가 노출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선점할 거냐? 공급량이 많은 거 말고, 그죠? 공급량 많은 거, 수요량이 많은 거. 그러면 이렇게 공급 대 수요의 이 비율을 따져 보시면, 얘는 우리가 선점할 확률이 높네? 그런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딱 세팅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요즘 이제 약간 편법으로 기계를 돌려서 컴퓨터를 돌려서 이렇게 뭐 상위에 랭크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네이버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계정이나 그런 키워드나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좀 더 재밌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datalab.naver.com dataLab.naver.com에 들어가시면 돼요. data lab.naver.com 들어가시면 데이터 랩 폼이 나오고요. 검색어로 알아보는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TV, 오락, 쇼핑 어쩌고 저쩌고 네 여기 보면 각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인기 검색어가 나와요. 기준이 나오고요. 이거 역시 네이버에서 무료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는 것들을 이제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따로 가지고 오죠. 그러면 우리는 주부이기 때문에 주부의 심정은 너무 잘 알지만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언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요즘 청소년들은 도대체 뭘 보는 거야? 어떤 키워드를 많이 보는 거야? 그럼 청소년 중심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대학생 중심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쫙 나오죠. 네, 청소년들이 클래시 로얄을 가장 많이 검색을 하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긴 해요. 예전에는 더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얘가 작년 8월에 다시 이제 새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전에는 더 정확하지 않았던 게 이 모든 데이터는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야지만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로그인 안 했는데 내가 청소년인지 아줌마인지 할아버지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모바일이 떴어요. 아시죠? 네이버는 거의 대부분 로그인을 한 상태로 모바일에서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데이터가 정교해졌어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여기 다시 리뉴얼한 거 데이터베이스 랩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그 말고 요거는 조금 더 정교하게 나왔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정확하고요. 여기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역 통계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박영선 대표님 얼핏 말씀하셨는데 저희 밴드에 돌려놨고 실은 저희가 그 가평에 있는 캠프통 아일랜드라고 하는 글램핑 리조트를 또 위탁 운영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평하고 송파구가 좀 가까워요. 예를 들면 송파구의 어떤 지역 대상으로 우리가 좀 마케팅을 좀 세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송파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송파구 인기 업종 쫙 있는데 우리는 레저 산업이에요. 여기 보니까 잠실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잠실, 그 다음이 방이동이네요. 잠실과 방이동 중심으로
뭔가 좀 더 마케팅을 해야 되겠구나. 관광 쪽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경기도 선택하시면 경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강남구, 양천구 거기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카드 사용 통계는 BC 카드에서 제공한 것만 나오고요. 그러면 이거는 소비의 추이를 좀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데이터들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 혹시 이제 중학생을 이제 앞으로 중학생 둔 어머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학교부터는 수행평가가 거의 한 30-40%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별거 아닌데 화면 캡처 딱 해가지고 그 보고서에 제출하면 일단 선생님들이 기가 죽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학교마다 특강을 할 때 나중에 선생님이 교사들을 위한 연수로 또 따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카드 사용 통계까지 한번 좀 봤고요. 이거는 다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아, 세상에 그 나의 심증이 물증이 되는 아래쪽으로 여기 다시 메인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데이터 융합 분석 쪽인데요. 데이터 융합 분석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면이랑 좀 비슷하죠? 직접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는 이게 5개까지 되는데 3개가 되어 있어요. 주제어는 이 앞에 있는 부분, 이 앞쪽 부분은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뒤쪽에 주제어에 해당되는 걸 20개까지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리얼의 검색량을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시리얼별로 그냥 뭐 스페셜 K다. 그러면 뭐 이제 킬로그 스페셜 K, 킬로그 스페셜 K라고 검색하든 스페셜 K라고 검색하든 어쨌든 그 목적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주제어에다가는 스페셜 K라고 해놓고 저쪽 뒤 해당되는 데는 킬로그 스페셜 K, 뭐 스페셜 K 뭐 이런 식으로 거기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스페셜 KE 아니면 영어로 스페셜 K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걸 3개를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프가 3개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 이제 또 머리를 쓰시다 보면 나는 5개가 필요해요. 그럼 3개 중에 하나만 공통으로 묶어 놓으면 숫자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5개를 묶어서도 하고 10개까지도 나오기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왜 또 필요하냐면 이따가 제가 광고주 가입하는 방법, 거기에서 연간 데이터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보면 검색 비허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정치적으로 예민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인들 막 이렇게 이름을 검색해서 좀 비교해보고 싶은 거예요.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그 광고 쪽에 가면 거기는 검색 비허용이라고 떠서 아니면 일부 노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확한 데이터하고 2개를 비교해서 여기에 그래프로 보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직접 한번 봐요. 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아까 방탄소년단과 엑소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여기 쇼핑 검색어는 또 따로 있어요. 네이버 쇼핑에서만 검색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죠? 100명까지 했다는 건가? 여기서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몇 명 검색량이 얼마나 된다라고 나오지 않고요. 여기 10월 10일 100. 지난 1년 동안 1년 기준으로 최고치가 저기 100인 거예요. 100%. 퍼센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그 광고주로 가입을 해야지만 거기에 보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우리 약간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몇 대 몇은 몇 대 X. 거기에다가 대입시켜 보시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100이구나. 그리고 같은 기간 X가 10일이네. 그럼 뭐 100대 11은 뭐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이게 정확한 저기 100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한 숫자가 하나만 있으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래프를 2개 해놨지만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래프는 더 만들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거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면 캡처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숫자가 다 나오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네, 우리 광고주 거기에 있는 데이터랑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
기간을 1년이 아니라 내가 직접 입력하면서 바꿀 수도 있어요. 2016년 지난 1년이 아니라 17년 1월부터 한번 비교해보자. 그럼 이렇게 좀 커지겠죠? 덩어리가? 그리고 아니야, 나 아주 예전부터 한번 해볼래. 2010년 이렇게 가죠. 네, 여기는 기존의 네이버에 데이터가 쌓여있던 시기부터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뭔가 검색량이니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사용자 데이터 융합은 우리가 엑셀을 입력해서 엑셀을 집어넣어서 더 데이터를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엑셀을 여기다가 입력해서 그래프가 나오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엑셀로 작업을 할 거면 얘를 엑셀로 다운받아서 거기에 앞서서 엑셀에 그래프 그리는 건 거의 다 아시죠? 네. 물론 우리가 그 구글 독스 드라이버로 이름 바뀌었죠. 구글 드라이버 사용하는 거 알려드리면서 거기에도 잠깐 나올 거예요. 굳이 진짜 제 강의를 못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많을지 몰랐는데 우리가 오피스를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오피스 다 설치되어 있는 걸 쓰지 않고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월간 라이센스로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MS에서 잘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다른 거랑 되게 많이 비교를 해봤어요, 오피스를. 근데 구글 드라이버가 가장 낫더라고요. 단축키나 아니면 뭐 프린트 연결되는 거, 네트워크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유사하고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이 돼서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그런 차트 그리는 방법도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구글 트렌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글 트렌드는 구글.com 트렌드거든요.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시던지 어디에서든 검색으로 구글 트렌드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지금 막 검색해서 보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시면 주제 탐색하고 추천 스토리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게 메인이고요. 그냥 주제 탐색에서 내가 원하는 걸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저는 디지털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얘도 비교를 해주거든요. 플러스 비교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 세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딴 나라 기준으로 할 건지. 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해외 사업을 하고 싶시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검색을 해보셔도 되겠죠. 요즘은 보니까 중학생들부터 소논문 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논문 발표할 때 이런 데이터들이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걸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쉽게 데이터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가시면 지역별 관심도 지도별로 다 보이고요. 전 세계 지도까지 다 보입니다. 저희가 소셜 매트릭스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네이버 그 키워드 광고주로 가입하시는 거 한 번 안내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직접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실습 과제를 한 번 드릴 거예요. 그 다음은 지금 다 못 보셨어도 한 번 좀 넘어갈게요. 소셜 매트릭스가 있어요. 여기는 insight.co.kr인데요. 소셜 매트릭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일 첫 화면이. 근데 우리는 소셜 매트릭스에서 인사이트를 들어갈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부분 이거는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전체를 다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게 무료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50개까지는 안 되고 15개까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 보실 수 있고요. 인물만 체크해서 불조심하니까 이병철과 황교안이 뜨네요. 저는 아이들이랑 표어 만들기 대회는 아니에요. 포스터 그리기 대회 할 때 요거 좀 많이 활용하거든요. 어떤 키워드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네, 그럴 때 이런 거 좀 활용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요거 참고해서 많이 만들어요. 단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장소, 시장, 북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개를 다 할 수도 있지만 각 하나하나씩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탐색어 추이를 보시면 긍부정에 대한 것도 나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위터하고 블로그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긍부정 추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 한국말이 아시죠?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수업이 정말 즐거운 것 같지만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즐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텍스트로 되어 있을 때는 저기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형태소 분석기로 어떤 키워드를 다 추출을 해서 그 키워드의 의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확인을 하고 그 언어가 많이 있으면 이 컨텐츠는 부정이구나, 이 컨텐츠는 긍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장 내에 포함된 부정적인 언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이 참 많이 힘들어요. 그 영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뭔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딱 선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저게 다 100% 정확하진 않는데요. 저희가 보고할 때는 일단 숫자를 보여주고 그래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걸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을 면밀히 보니까 비교적 맞긴 해요. 왜냐면 이 디지털 미디어에서 되게 심오한 시를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블로그나 트위터에 있는 글들은 좀 되게 명료하게 긍정, 부정이 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개발을 한다, 형태소 분석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회사들이 대체로 언어 사전을 만들어요.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칭찬은 좋은 말, 나쁜 말, 긍정의 언어, 부정 언어 사전을 만들어서 이 사전에 속하는 언어들이 많으면 그 컨텐츠는 긍정, 이 부정적인 게 많으면 부정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고주 가입하는 거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쭉 내려볼게요. 회사 소개 옆에 광고가 있어요. 메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래로 쭉 내리시면 회사 소개 옆에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네이버의 다양한 광고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검색 광고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광고주 신규 가입. 참 말이 무섭죠, 광고주. 근데 상관없어요. 광고주 신규 가입을 누르시면 이거 다 동의하시면 돼요. 그런데 개인 광고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광고주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디지털 미디어를 막 공부하다 보니까 앞에 박일준 대표님이 프레이밍 잡는 거, 분석하는 거, 해석하는 거 이런 거 배워서 이제 막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서 나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어떤 클라이언트, 어찌 보면 되게 작을 수도 있어. 작게 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음식점이라든지 특히 제 주변에는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잘 자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개인이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실은 대행을 맡기면 대행사에서는 그 얼마 안 되는 건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겠어요. 자기네들 인건비 나가니까 아예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 사업자 광고주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네이버에서 광고 검색, 실제 우리가 광고비로 집행을 했을 때 5%를 적립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사업자로 지금 할 건 아니고 우선은 개인 광고주로 들어가시고요. 물론 개인 광고주도
나중에 우리가 결제를 했을 때 개인 광고주도 자기 사업자 번호들 있었잖아요. 아니면 뭐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주민번호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환급을 해주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개인 광고주 다 가입하시면 아마 핸드폰 인증 아니면 IP 인증 하게 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입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요. 여기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는 네이버 아이디 패스워드랑 달라요. 우리 네이버 그 이메일 그 아이디 패스워드하고 이 광고 아이디 패스워드는 달라요. 나중에 내가 항상 아이디 패스워드 저장해놓고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오게 하는데 같은 네이버 화면이기 때문에 이거 왜 로그인이 안 되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네이버 계정하고 이 광고주 계정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저렇게 뜰 거예요. 혹시 가입하셨나요? 여기까지? 네, 천천히 할게요. 혹시 인터넷 안 되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모르시는 분? 안 된다 그러신 분은 좀 조용히 손 좀 들어주세요. 이게 광고주 신규 맞죠? 이제 안 되시는 분 근데 다음 똑같이 하지 말라고. 네.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안 들어가요. 너무 사람이 많아. 이메일 인증. 아직 안 돼요. 어쩌면 지금 이게 비밀번호로 걸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이 이걸로 접속을 해서 네. 저는 월이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일만 월이 없어? 자기야, 제시. 네. 토요일에 이게 일만 있어? 아니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지? 뭐라고? 아까는 월이 있었는데 금방 그렸다. 이제 겨우 오늘은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수업이고요. 근데 이후에 우리 진행할 수업 중에서 뭐 픽슬러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로 영상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무제한이 아니신 분은 근데 하나 가지고 둘이 물려서 써도 되긴 하거든요. 가입하셨어요? 도와주세요. 네, 다른 분도 지금 네, 들어갔죠. 근데 또 이메일 인증 받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로그인하지 않고 검색한 데이터들은 하나도 집계되지 않는다.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데이터 랩 쪽은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로그인을 해야지만 집계가 될 거예요.
여기에는 정보가 다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제가 한 번 돌면서 이 실습하실 때 다시 할 거니까요. 그래서 광고 만들기 얘는 열심히 광고 만들려고 하는데 보지 마시고 도구에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보셨나요? 여기에서 새로운 광고 시스템을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와요. 이제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 네, 디즈머니 충전 안 해도 우리는 키워드 분석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충전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죠. 자, 한 줄에 5개의 단어까지 볼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우선 제가 스페셜 K라고 조사를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키워드는 여기에 있는 키워드 분석은 1년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월간 모바일, 이거는 3개월 평균이에요. 최근 3개월 평균. 월간 검색 수가 PC하고 모바일하고. 모바일이 훨씬 많네요. PC는 1680, 모바일은 9900. 그 다음에 검색 수 말고 클릭 수. 클릭 수와 검색 수가 다른 건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평균 클릭률이 나오고 경쟁 강도도 나와요. 이게 근데 여기서 스페셜 K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지난 1년 동안의 데스크탑하고 모바일의 검색량이 나오고요. 아래쪽에 내려가면 남자 데스크탑은 남자는 데스크탑을 주로 이용했구나. 여자는 모바일을 주로 이용했구나. 남자보다는 여자 타겟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나이대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키워드를 선점하려고 할 때,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여기에 들어가시면 1년 동안에 이때는 언제가 가장 핫하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는 1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트렌드를 보고 싶다. 그럼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데이터 앱 쪽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는 남자와 여자, 모바일과 PC, 대부분 근데 모바일이긴 해요. 근데 PC가 높은 경향이 있어요. PC가 높은 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모바일 웹이 되게 불편한 거. 이미 검색해서 들어와 본 사람이 여기 뭐야 모바일로 들어오니까 안 되겠구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은행 업무 같은 거, 그런 거는 모바일 어플 쪽으로 많이 빠지는 거죠. 앱이 아니라, 웹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모바일보다는 PC 검색량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모바일 웹이나 이런 특화된 서비스가 없는데 PC 검색량이 많다는 건 우리 지금 모바일 사용자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대응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 사용자 통계를 보시면 성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대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툴적인 거예요. 근데 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툴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저희도 이제 신입 직원들이나 인턴들한테 소개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셀프 브랜딩이라 해서 너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졸업할 때 그 브랜드를 브랜딩할 수 있는 걸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왜 자기가 이 키워드를 했고 블로그 제목을 뭐로 만들고 페이스북은 뭐로 만들고 막 이런 걸 설명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기반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반이 되긴 하는데 어떤 아이는 진짜 세밀하게 분석을 한 아이가 있고 똑같은 툴을 가지고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툴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인사이트를 뽑아내기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떡볶이집을 하나 차리고 싶어요. 그래서 떡볶이집 이름으로 뭐가 좋을까? 그럴 때 떡볶이집 이름을 검색하기 위해서 왜 내가 이 떡볶이집 이름을 했는지, 첫 번째는 도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떡볶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요 영어를 많이 쓰더라. 떡꼬치를 하는지 아니면 떡볶이가 검색량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요걸 알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지, 실은 이게 핵심 키거든요.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안 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해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들 각 조별로 어떤 걸 하실 거냐면 2016년도에 우리 성과부에서 이전에 한번 하셨는데 2016년도에 가장 핫했던 과자 가장 핫했던 과자 핫했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일 수도 있어요. 매출액이 많았던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매출액이 많았던 것 중에서는 늘 많이 팔려서 예를 들면 허니버터칩이 한참 핫했을 때가 있잖아요. 1년 평균 따져봤더니 그게 작년이었는지 재작년인지 제가 세월 가는 걸 자꾸 까먹어서 그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허니버터칩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 수미칩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트렌드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자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자예요. 어떤 초코파이 이런 파이 종류 빼놓고 과자 종류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누구 대상으로 그러니까 나이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리고 그 과자가 가장 많이 팔렸을 시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딱 올라와서 그리고 그 시기에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일자가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네이버에서 날짜 설정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 날짜 때 뉴스를 보시면 이때 얘네들이 뭔가 광고를 했구나. 기획기사를 냈구나. 그리고 기획기사의 컨셉이 뭐였구나. 그럼 그 컨셉 안에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우리는 감자로. 감자 중에서도 뭐 튀기지 않고 뭐 말린 감자라든지. 이게 말린 감자 컨셉이구나. 그럼 말린 감자를 검색해보면 말린 감자 아까 그 소셜 매트릭스라는 데에서 말린 감자와 관련된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얘네가 가장 높구나. 그래서 우리는 얘가 가장 인기 있는 스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스낵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16년도에 소비자가 뽑은 이런 거 말고 진짜 순수하게 우리 데이터로 뽑아낸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런 스낵이 뭔지 조별로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인사이트가 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술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혹시 저 이거 검색하고 싶은데 이거 두 개 비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를 찾으세요. 그리고 실제 집에서 우리 오늘 결석하신 분 미리 말씀하고 결석하신 분은 영상 보고 그다음에 요약 정리해서 보고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얻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집에서 하는데 궁금한 거 있다. 물론 물어보는데 옆에 와서 하는 거랑 또 이렇게 글로 설명하고 이게 되게 틀리잖아요. 와서 여기서 해보시면 특히 우리 이미지 작업하고 그럴 때는 더 그럴 거거든요. 나 여기 턱 좀 깎고 싶은데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을 잘 몰라요. 직접 하는 걸 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인터넷이 좀 느려서 걱정이긴 하네요. 어쨌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인터넷이 안 되거나 그러신 분들은 제가 제 거 테너링 같이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좀 하시고요. 그리고 각 조별로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과자가 무엇인지 한번 좀 분석을 해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발표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